마이크는 꺼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신 상태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발언의 끝나기 20초 전과 시간이 끝났을 때 종을 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승전 토론을 시작합니다. 정신일도 팀이 비판, 향연팀이 옹호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방식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1논제 토론의 첫 발언권은 비판팀에 있습니다. 제2논제 토론은 옹호팀에서 시작합니다. 최종 발언은 옹호팀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판팀이 마무리합니다. 자유토론은 비판팀과 옹호팀이 교차하여 발언권을 갖습니다. 1인의 한 회 발언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되고 한 팀의 발언 시간은 전체 토론 시간의 60%, 즉 팀당 9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준비되셨다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팀의 갑은 제1논제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정신일도 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조선 역사상 1천년 이래 최대 사건에서 타국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쇠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 451페이지 군사를 일으켜 북벌을 주장한 화랑파와 거란에게 요구하다가 듣지 않으면 절교를 하자고 주장한 왕가도를 옹호하는 등 수많은 구절이 그 단서입니다. 통상 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는 오늘날 과연 타국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로 이것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저희 정신일도팀은 타국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전략은 오늘날 통상무역에서 유효하다는 논제를 제시하면서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본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외교 경로를 다변화하여 더 많은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책 456페이지에서 여진이 강대해지는 것을 미화하여 정복하려 한 북종을 옹호했던 단재 선생의 진실성은 비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은 유교라는 타협수단을 통해 중국 대륙의 세력 재편에 적응하고 전쟁 상대였던 일본과도 협력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통상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서는 과거보다도 더욱더 협력과 연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도전적인 태도에 매몰될 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책 469페이지에서 단재수 선생은 김부식 이후 외국에 도전하는 인물이 사라졌다고 호소했으며 451페이지에서는 외교를 신중히 하여 전쟁이 없도록 주장한 황보 유의를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고려할 때 단재 선생은 타국의 타협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길 바랬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통상강국이 되는 데는 얼마나 유효할까요? 지난 한일 무역 갈등에서 우리나라는 강경 대응을 택했고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던 우리나라는 최대 0.46%에 달하는 GDP 손실을 겪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외교적 노력을 동원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실성과 자주성에 매몰될 때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국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전략은 오늘날 통상무역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기 시간 3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마이크는 끄시되 카메라는 켜두셔야 합니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5분입니다. 네, 정신일도팀의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통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우선시하는, 협력을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발언에 저희도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텍스트에서 살펴본 바 신채호 선생님이
자주성과 진취성에 매몰된 나머지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여기에 매몰되었다는 주장은 저희는 조금 반대를 하고 싶은데요. 신채호 선생님이 자주성과 진취성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텍스트 가장 첫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신채호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바는 민족의 성세는 결국 매양 그 사상의 추양 여하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결국 신채호 선생님은 모든 개별 사안에 있어서 언제나 자주성과 진취성을 앞세우는 정책 자체를 수립하고 또 그 와중에서 가장 큰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아젠다에 고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수립하는 외교적 정책과 그 방향성 아래에 그 사상적 기반으로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민족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깔려있기를 바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일도팀 측에서는 타국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전략은 오늘날의 유효하다의 반대인 입장을 취하시면서 그 근거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한일 외교전쟁과 같이 강경한 대응으로 GDP의 0.46%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되게 큰 공감을 했는데요. 이런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타협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타협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언제나 문제는 타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로 말씀해 주실 한일 외교전쟁, 즉 아마 그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WTO 협정 위반, 그 다음에 무역제재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본이 경제제재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법리적인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교묘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그 외교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순간에서 그럼 정신입조팀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신일도팀에서 차근차근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무축을 맡은 향연팀께서는 저희 정신일도팀이 신채호 선생님의 주장을 너무 진취성에만 가둬서 본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흑백 논리적으로 신채호 선생님은 진취, 도전, 그리고 타협 연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주장이 과연 어디에 더 방점이 찍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향연팀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 첫 페이지에 그 이념의 취향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채호 선생님의 이념의 취향은 바로 도전 정신과 진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책 469페이지에는 김부식 이전에는 광개토왕, 동성대왕, 진흥대왕 등 외국에 도전하는 인물이 많았다며 이 도전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제문덕정과 이순신전, 세계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연팀께서도 타협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단재 선생님의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타협과 연대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저희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여부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첨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론에서도 저희가 밝혀드렸습니다. 외교와 평화를 중시했던 인물들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셨죠. 그것이 사대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한 타협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 456페이지에서는 여진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을 미워하여 정복하려 한 숙종과 이를 실현한 예종과 윤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타국과의 연대, 협력보다는 정복을 진취성의 예시로 드신 것입니다. 아까 앞선 토론자께서도 어떤 일체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어떤 좀 더 강경한 태도가 신채호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보았을 때 자국 중심주의 혹은 폐쇄적인 태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저희는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는 국가를 배척하는 태도가 과연 우리나라가 통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전략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점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김혜순 전 독일 괴테대학 한국학 부교수의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어느 국가 혼자서 장기간 자체 발전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국민 국가의 이해만 주장한다면 글로벌 시대에서 스스로 고립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아까 한일 갈등에서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불 작전이 아니라 협력과 다각적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태, 이런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일도 가벨님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다시피 현대의 맥락에서 민족주의는 그 배타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 신채호 선생님이 이 텍스트를 저술하셨을 당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봤을 때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선생의 본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년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자주성과 진취성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당시 식민사관과 어떤 일제의 압력에 짓눌려 민족의 자긍심이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그 조선 민족의 어떤 민족적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서 자주성과 진취성을 강조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도전 정신과 진취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에는 저희도 몹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타국에 도전하는 정신 그 자체가 말씀하여 주신 통상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상적 기반 아래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간다면 그마저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정신일도팀께서 말씀해주신 신채호 선생님께서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를 배척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신채호 선생의 진정한 의도를 좀 오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신채호 선생께서는 우리보다 강한 나라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 우리와 비슷한 국가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와 싸우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일 외교전쟁에서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한일 외교전쟁에서 우리가 싸운 결과 0.46%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무역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경우 반도체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의 특성상 반도체로 인한 GDP 손실이 2.22%, 즉 싸울 경우보다 5배나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타협은 우리가 강할 때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일 외교전쟁에서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으면 정신입도팀의 말씀처럼 당연히 타협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손실이 더 크다면 저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타협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타협은 당연히 좋지만 그것은 타협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타협에 대해서는 정신일도 측이 주장한 바는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